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당뇨가 온 거죠?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과일만 먹었는데 김영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분명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 왜 병원 갈 때마다 수치가 나빠질까? 왜 약은 늘어만 가고 몸은 점점 무거워질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그 과일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나나 때문에 신장이 망가졌다고요? 말도 안 돼요. 79세 최철수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드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칼륨 수치가 7.2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상 수치의 거의 2배,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40년간 5천 명의 노년 건강을 연구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어떤 과일은 약이 되지만 어떤 과일은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 3개월 안에 혈당이 안정되고 6개월 후엔 10년은 젊어진 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시작하세요.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 소중한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노년 건강과 영양을 연구해온 영양학 박사이자 건강 컨설턴트 김규태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정회원이며 노인영양학 석사 학위와 함께 미국 영양학회 인증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5천 명이 넘는 시니어분들의 건강 회복을 도와드렸고 현재도 전국 각지의 노인복지관과 건강센터에서 영양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어온 과일 때문에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으셨나요? 혈압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 내려가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지난주에 만난 73세 김영자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자 어머님은 평생 과일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바나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죠. 바나나가 변비에 좋다던데 칼륨도 많아서 몸에 좋다고 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다리가 붓기 시작하더니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어머니,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으세요.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어요. 영자 어머님은 억울해 하셨어요. 아니, 나는 짜게 먹지도 않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그때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대요. 혹시 바나나 자주 드세요? 영자 어머님이 매일 2~3개씩 먹는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건강을 위해 과일을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그 과일 때문에 병을 얻으신 분들 말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분, 78세 박상철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포도를 한 송이씩 드셨어요. 텔레비전 보면서 포도 까먹는 게 낙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깨셨대요. 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통풍이었어요. 내가 술도 안 마시는데 무슨 통풍이야? 박 할아버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기를 포도에 들어있는 과당이 요산 수치를 높여서 통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노년기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요산 배출이 잘 안 되는데 거기에 과당까지 많이 섭취하면 통풍이 올 확률이 높아진다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상식, 이게 지금 우리 나이에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고요? 우리 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20대 때 우리 몸과 60대, 70대의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기계예요. 젊을 때는 팔팔 끓는 가마솥 같아서 뭘 넣어도 다 태워버렸지만 지금은 약한 불에 올려놓은 냄비 같아요. 조금만 과해도 넘쳐버리죠. 제가 이 분야를 연구하게 된 계기도 비슷해요. 40대 초반이었는데 저도 건강을 위해 과일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아침마다 바나나 스무디, 점심엔 과일 샐러드, 저녁엔 포도나 수박을 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혈당이 당뇨 직전 단계까지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영양학을 전공한 제가 말이에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연구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왜 건강에 좋다는 과일이 오히려 독이 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았죠. 모든 과일이 같은 과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떤 과일은 약이 되지만 어떤 과일은 독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3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통계 아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 중 상당수가 나는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당뇨가 왔을까 하고 의아해 하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단 것은 안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 드시던 그 달콤한 과일들, 그게 바로 숨은 설탕 덩어리였던 거죠. 제가 만난 82세 이순자 할머니는 수박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여름이면 거의 매일 수박을 드셨죠. 수박은 물이잖아. 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수박에 들어있는 당분과 수분이 약해진 신장에 과부하를 준다고 하더군요. 특히 저녁에 수박을 먹으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그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전반적인 건강을 해친다고요. 이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평생 건강하려고 과일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병을 만들었다니 억울해서 잠이 안 와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경험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었을 뿐이에요. 제가 만났던 분들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실 거예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79세 최철수 할아버지입니다. 강원도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분인데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드시는 게 30년 습관이었어요. 아침에 바나나 먹으면 힘이 나서 일하기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밭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옆에 계시던 이웃분이 빨리 병원으로 모셔갔는데 의사 선생님 진단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이었어요. 최 할아버지의 혈중 칼륨 수치는 정상인의 거의 2배였습니다. 의학적으로 혈중 칼륨이 5.5mEqL을 넘으면 위험한데 할아버지는 7.2mEqL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이 정도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위험한 수준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물어보시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대요. 할아버지,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매일 바나나를 2개씩 드시면 칼륨이 몸에 쌓여서 이렇게 됩니다. 최 할아버지는 정말 억울해 하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바나나가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그때 제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할아버지,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젊은 사람은 신장에서 칼륨을 잘 배출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이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70세 이상이 되면 신장 기능이 젊을 때보다 상당히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 상담을 통해 최 할아버지는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대신 칼륨이 적은 블루베리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아보카도로 바꾸셨죠. 처음엔 바나나 없이 어떻게 사나 하셨지만 2주만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대요.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칼륨 수치도 안정되었어요. 지금은 예전보다 더 활력 넘치게 농사일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전화 주셔서 선생님, 올해 배추가 아주 잘 자라요. 몸이 좋아지니까 일도 더 잘 되네요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67세 이길 선장님입니다. 통영에서 40년째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3년 전부터 발가락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처음엔 바다에서 일하다 보니 관절이 안 좋아진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엔 배를 타는 것도 힘들 지경이 되었죠.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통풍이었습니다. 이 선장님은 정말 의아해 하셨어요. 나는 평생 생선만 먹고 살았는데 무슨 통풍이야? 통풍은 고기 많이 먹는 사람이나 걸리는 거 아냐? 그래서 제가 자세히 여쭤봤더니 매일 밤 포도를 한 송이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바다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할 때 포도 먹으면 피로가 싹 풀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의학계에서는 과당이 체내에서 대사될 때 요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포도에는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데 매일 많은 양의 과당을 섭취하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서 통풍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선장님께 포도를 끊고 대신 키위와 블루베리로 바꾸라고 권했어요. 키위는 과당 함량이 포도의 3분의 1 수준이고 블루베리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통풍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선장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실천해 보셨어요. 그리고 2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가락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발이 안 아파요.
하고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세 번째는 81세 윤혜진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윤 어머님은 2년 전부터 심한 브레인포그로 고생하셨어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집중이 안 되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대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계셨죠. 독서 모임도 그만두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셨어요. 그런데 윤 어머님의 딸이 제 강의를 듣고 찾아오셨어요.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식습관을 물어보니 어머님이 단 것을 좋아하셔서 과일을 많이 드신다고 하더군요. 특히 아침마다 사과 주스를 갈아 드시고 간식으로는 포도나 수박을 즐기신다고요. 저는 의학계에서 알려진 사실을 설명해 드렸어요. 과도한 당분 섭취가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런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죠. 윤 어머님께 냉동 블루베리를 권했어요.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를 플레인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도록 했죠.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맑아졌어요. 책도 다시 읽을 수 있고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말이 술술 나와요. 윤 어머님은 다시 독서 모임에 나가시고 친구들과 활발히 교류하시며 제2의 인생을 사시고 있습니다. 최근엔 자서전을 쓰기 시작하셨대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어머님의 환한 웃음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과일은 무조건 좋다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고 섭취 방법을 바꾸니까 건강이 극적으로 좋아졌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5,000명이 넘는 시니어분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3가지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독이 되는 과일 완전 차단법입니다. 여러분, 집 청소할 때 어떻게 하세요? 먼지를 조금씩 치우나요? 아니죠. 확 다 치워버리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해로운 것은 확실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75세 박명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바나나를 조금만 먹으면 안 될까요? 하루에 반 개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하루에 반 개비만 피우라고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아, 그렇네요 하셨죠. 노년기에는 신체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요. 췌장도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나나, 포도, 수박 같은 고당도, 고칼륨 과일은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실행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당장 집에 있는 바나나, 포도, 수박을 다 치워버리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병원비가 더 아깝지 않나요? 그리고 장 보러 갈 때는 이 3가지 과일이 있는 코너는 아예 가지 마세요. 눈에 보이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대신 무엇을 사야 할까요?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를 사세요. 이 3가지가 바로 노년의 보약 과일입니다. 가족들한테도 미리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바나나, 포도, 수박은 안 먹으니까 사오지 말라고요.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1개월이 지나면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3개월 후에는 병원에서 당화혈색소가 많이 좋아졌네요 라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은 보약 과일 120% 활용법입니다.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 이 3가지가 왜 노년의 보약일까요? 아보카도에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게 뭐냐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는 좋은 지방이에요. 혈관 벽에 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죠.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무엇보다 이 3과일은 모두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정순이 어머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드세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아보카도 4분의 1개를 드십니다. 그냥 먹기 힘드시면 약간의 소금을 뿌려 드세요. 점심 후엔 블루베리 한 줌을 플레인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고요. 저녁엔 키위 반 개를 드십니다. 선생님,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노년기엔 적당히가 충분히에요.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정순이 어머님은 이렇게 드신 지 6개월 만에 20년 동안 먹던 혈압약을 반으로 줄이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실천 팁을 하나 더 드릴까? 일주일치를 미리 준비해두면 편해요. 일요일에 아보카도 2개를 사서 잘라놓고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블루베리는 냉동 제품을 사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영양소도 잘 보존됩니다. 키위는 약간 단단한 걸 사서 실온에 두면 천천히 익어요. 2주만 이렇게 드셔보세요. 피로감이 확 줄어듭니다. 1개월 후엔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3개월 후엔 혈액 검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이 눈에 띄게 줄어들 거예요. 세 번째 전략은 3일 리셋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입맛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짜게 먹다가 싱겁게 먹으면 처음엔 맛이 없죠?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면 짠 게 못 먹겠더라고요. 단맛도 똑같아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하루에 콜라를 2캔씩 드셨어요. 단 게 없으면 못 살아라고 하셨죠. 그런데 3일 리셋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이제 콜라가 너무 달아서 못 마시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딱 3일 동안만 모든 단 것을 끊으세요. 설탕, 꿀, 과자, 빵, 그리고 독이 되는 과일들까지 전부요. 3일 동안 뭘 먹고 사나 싶으시죠? 배고프면 견과류를 드세요.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거요. 그리고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에 8잔 이상이요. 첫날은 힘드실 거예요. 아, 단 게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 거예요. 둘째 날도 비슷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셋째 날부터는 단 게 그렇게 당기지 않아요.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나서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어보세요. 어머, 이렇게 달았나 싶을 정도로 달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바로 미각 리셋이에요.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단맛에 노출되어서 미각이 둔해져 있어요. 특히 노년층은 미각 자체가 둔해지는데 거기에 단 것까지 많이 먹으면 더 많은 단맛을 찾게 됩니다. 악순환이죠. 3일 리셋을 마치고 나면 네 번째 날부터는 보약 과일들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연스러운 단맛을 느낄 수 있어요. 블루베리가 이렇게 달았나? 키위가 이렇게 상큼했나 하고 놀라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요. 3일 후엔 단맛에 대한 갈망이 확 줄어듭니다. 일주일 후엔 단 것을 봐도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2주일 후엔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단지 단 것을 끊었을 뿐인데 말이죠. 흔히 하시는 실수들이 있어요. 조금만 먹으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중독은 타협을 모릅니다. 담배 끊는 사람한테 한 개비만 이러면 다시 피우게 되잖아요. 과일도 똑같아요. 과일 없이 어떻게 살아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보약 과일이 있잖아요. 오히려 더 맛있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사온 걸 안 먹기 미안해서 이런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고맙지만 나는 건강관리 중이라 못 먹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모두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의 평균적인 변화를 말씀드리면 3개월 안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6개월 후에는 혈관 나이가 확실히 젊어집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거뜬하게 일어나는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약속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게요. 과일만 바꾼다고 모든 게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건강은 종합 예술이에요. 과일을 바꾸는 것과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분 섭취예요. 여러분, 과일에서 수분을 많이 얻으셨죠? 이제 과일을 줄이니까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해요. 하루에 최소 8잔은 드세요. 화장실 자주 가는 게 귀찮아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신데 화장실 가는 게 운동이에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신장 기능도 좋아집니다. 제가 아는 76세 이정희 할머니는 물 마시는 습관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500ml 물병 4개를 아침에 준비해두고 하루 동안 다 비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잊지 않고 마시게 되더라고요. 물만 마셔도 피부가 좋아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거창한 운동 말고요. 식후 30분 산책이면 충분해요. 밥 먹고 바로 눕지 마시고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 오는 날엔 집 안에서라도 걸으세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운동이에요. 세 번째는 수면이에요. 규칙적인 수면은 호르몬 균형을 맞춰줍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깊은 잠을 자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몸을 회복시켜줘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서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녁에 카페인 음료 피하시고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 담그시면 잠이 잘 와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올라가요. 진짜예요. 화나고 짜증나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립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하루에 10번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기 특별한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혈관 청소 주스예요. 만들기 정말 쉬워요. 냉동 블루베리 반 컵, 잘 익은 아보카도 4분의 1개, 키위 반 개, 물 반 컵, 이걸 믹서에 넣고 1분만 갈아주세요. 절대 설탕이나 꿀 넣지 마세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맛있어요. 이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제가 이 주스를 처음 만들어 드신 70세 박금자 어머님은 어머, 이게 무슨 맛이야? 약인 줄 알았는데 디저트네? 라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매일 드실 필요는 없어요. 과유불급이라고 좋은 것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아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85세 박정희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80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3개월 후 병원에서 10년은 젊어지셨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또 다른 분, 83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농사만 지으면서 건강은 뒷전이었는데 이제야 내 몸을 돌보는 법을 배웠어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바나나 대신 아보카도를 선택하는 것, 포도 대신 블루베리를 선택하는 것, 수박 대신 키위를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세요. 그리고 바나나, 포도, 수박이 있다면 과감하게 치우세요. 그리고 내일 장 보러 갈 때는 아보카도, 블루베리, 키위를 사오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혼자 하면 어려워요.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분이 계시면 같이 하시고 자녀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엄마가 요즘 이렇게 건강 관리하고 있어라고 자랑하세요. 그러면 응원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평생 먹던 걸 바꾸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그러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과일 때문에 고생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건강한 과일로 바꿔서 효과를 보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주위에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된 사례들은 실제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의 인물로 각색하여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본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연구자료 등을 바탕으로 개인적 학습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건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의학적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 건강 상태 등이 모두 다르기에 결과 또한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식단을 변경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청자 본인의 선택과 판단이 요구되며 선택에 따른 결과는 시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밝혀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